한국의 질병 2위 신장병 또는 콩팥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자신이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진료조차도 받지 못하는 병의 대표적인 병인데요. 오늘은 이 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전문의 조동혁입니다. 오늘 가장 먼저 혼동을 막기 위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요. 우리가 요즘 말하는 콩팥병의 원래 정식 명칭은 신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콩팥 전문이라고 하지 않고 신장내과 전문이라고 말을 하고요. 만성 신장병이라고 하는 게 공식적인 명칭이었는데 요즘 들어서 신장과 심장의 혼동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근래 들어서는 신장을 콩팥으로 대체하는 분위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신장으로 배웠고 신장내과로 아직 쓰고 있다 보니까 신장과 콩팥을 섞어가면서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인에서 단일 상병 기준으로 가장 많은 진료비를 쓰는 게 고혈압, 그 다음이 신장병, 즉 콩팥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3위가 당뇨병입니다. 이렇게 2위를 한 콩팥병이 급속도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는 만성 콩팥병 캠페인을 15년 전에 대대적으로 시작을 해서 신장내과 전문의에게 리퍼럴을 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늦게 받지 않게 하라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던 것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도 이 심각성을 이제야 인지하고 한국의 질병관리청에서 국민들의 콩팥병의 관리와 개선을 위해 일명 콩팥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자료 화면은 링크를 화면 어딘가에 제가 넣어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콩팥 사업에 대한 추진 배경을 보면 첫 번째, 만성 콩팥병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담이 증가했다고 나오고요. 두 번째는 만성 콩팥병은 심뇌혈관 질환의 사망 위험을 높이는 질환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성 콩팥병은 예방 가능한 질병이지만 관심 및 정책적 개입 부족으로 인해서 관리가 미흡이 되어 있다는 것과 네 번째는 주요 선진국들은 만성 콩팥병 예방관리 대책 실시를 통해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한국형 만성 콩팥병 예방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콩팥 사업을 하게 된 추진 배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만성 콩팥병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됐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만성 콩팥병이 있으면 그 병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합병증으로 인해서 의료비가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합병증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한국에서는 고혈압 다음으로 돈을 많이 쓰고 있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 당뇨병이 신장병 다음입니다. 자, 만성 콩팥병의 말기인 말기 신부전증의 경우 투석으로 인해서 막대한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큰 의료비 때문에 한국에서도 말기 신부전인 환자는 정부에서 장애인으로 분리를 해서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만성 신부전으로 인해서 투석을 하게 되면 메디케어가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메디케어라는 것은 미국 정부에서 나오는 정부 보험인데요. 미국에서는 65세가 돼야지만 메디케어가 나오는데 유일하게 65세가 되지 않아도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종목이 만성신부전으로 인한 투석입니다. 그래서 현재 만성신부전이 좀 있으시다고 하면 앞으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이게 큰 문제가 되겠다고 해서 돈의 걱정을 하실 게 아니라 이 큰 문제가 되면 정부에서 어차피 보험으로 커버를 해주고 무료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게 아니라 이 말기 신부전 아니면 만성 콩팥병이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쪽으로 더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만성 콩팥병은 심뇌혈관 질환의 사망 위험을 높이는 질환이고, 세 번째는 만성 콩팥병은 예방 가능한 질병이지만 관심 및
정책적 개입 부족으로 관리가 미흡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예방할 수 없는 암이나 치매에 대해서는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암이 될 거라는 원인은 어떻게 박을 수가 없는 게 암이고,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방을 할 수 없는 질환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자신이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질병에는 오히려 소홀히 하게 됐다는 이야기죠. 제가 얼마 전에 신장병 특강으로 식단 관리 영상 중에서 저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콩팥병이 있으실 때 인이 높아지면 혈관이 막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많은 병들이 야기되거나 아니면 연관되어서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신장병이나 고혈압, 우렬성 신부전, 부종 이런 것들을 신장병과 연관을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를 좋아하시는구나 하고 제가 기분도 좋고 보람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그런 토픽에 대한 거를 좀 더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겠으니까, 그리고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환자들 보면서 그렇게 뭐 저염식을 하라든지 어떤 거를 하라고 굉장히 열심히 교육을 시켜드리는데, 그것들을 대부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오셔서 로비에서 기다리면서 앞에 있는 다른 환자분과 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도 뭐 자신의 병, 아니면 특히 뭐 부종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심했는데 좋아졌다, 저염식을 했더니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진료를 하러 오면서 그 환자가 그렇게 해서 저염식으로 되게 좋아졌다는데 닥터조가 그동안 말했던 게 진짠가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무리 의사가 말을 하더라도 다른 환자분의 경험담을 들을 때 환자의 치료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고요. 자신의 상황이나 성공담, 합병증의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자신이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다른 분들은 또 그런 경험담을 듣고 내가 그런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모티베이션도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이런 거를 했다면 자신의 의사가 벌써 말해줬다고 하더라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말들이 다시 기억이 나서 환자의 생활 습관을 향상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상황 아니면 합병증 경험 이런 것들을 아래 댓글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의 질병관리청에서 이 콩팥 사업이라고 하니까 무슨 돈을 버는 사업처럼 들리기는 하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그런 캠페인, 프로젝트 이런 말을 한국말로 사업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아무튼 이 만성 콩팥병 예방관리 사업의 목적이 뭐냐고 했냐고 하면, 만성 콩팥병 예방 및 관리를 통해 말기 신부전 발생 억제 및 생존율 향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경우 예방이 가능한 병이고, 그렇게 했을 때 말기 신부전의 발생률을 줄일 뿐만 아니라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신장내과 전문의가 초기부터 환자를 관리했을 때 신장내과 전문의로부터 전문적 관리를 받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생존율이 몇 배가 증가됐다는 보고를 예전부터 몇 번 있었습니다. 그 후 한국에서도 2013년에 비슷한 보고를 했었는데요. 신장내과 전문의에게 일찍 보내져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2년 동안 추적해 본 결과, 그 2년 동안만 보더라도 뒤늦게 신장내과 전문의를 마지막에 본 사람들에 비해서 2.4배나 더 많이 생존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14년에는 한림대, 서울대, 중앙대, 경북대, 가톨릭대학, 의과대학 등 한국의 여러 대학병원의 교수님들이 합동으로 연구한 연구 논문에서 투석을 하게 된 879명의 환자들을 봤을 때 만성 콩팥병의 신장내과 전문의로 초기에 리퍼럴을 받은 환자들이 투석을 시작하기 1년 전 동안은 늦게 리퍼럴 된 환자에 비해서 의료비도 1년간 283만원 절감되었고, 그리고 투석을 시작하고 한 달 동안 소비된 의료비도 한화로 48만원을 적게 쓰여졌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간혹의학지나 질병센터의 보고 중에서 의료비를 언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혹 사람들이 결국 돈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의료비는 그 환자가 얼마나 건강했느냐를 지표로 쓰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종종 보는 환자분들 중에서 콩팥병 때문에 나트륨에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트륨에 문제가 되면 뇌의 기능이 떨어지고 특히 소뇌의 기능이 떨어져서 밸런스를 잘 못 잡게 되는데요. 그래서 나트륨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굉장히 높은 찬스로 환자들이 넘어지게 됩니다. 콩팥 때문에 골다공증이 굉장히 악화된 상태에서 넘어지게 되면 골반뼈가 부러지고, 그거로 인해서 수술도 하고 양로병원에서 6개월이나 1년 동안 그 환자가 있게 되는 그런 굉장히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환자가 밸런스를 잃어서 넘어지고 이렇게 골다공증이 콩팥 때문에 약이 돼서 뼈가 부러지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콩팥병이란 합병증으로 우리가 임상 통계를 낼 때는 하나하나 그런 합병증을 추려내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만성 콩팥병이 있었던 사람들의 관리를 전문적으로 했느냐, 전문적으로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의료비 지출이 어떻게 됐냐를 보면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지 않았으면 의료비가 굉장히 적게 나왔을 텐데, 넘어져서 골반뼈가 부러지고 양로병원에서 6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했다면 의료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환자가 건강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료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성 콩팥병이 있으면 나오는 합병증에 대해서는 신장내과 전문의들 사이에는 굉장히 많이 벌써 밝혀져 있고, 그것을 관리를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환자들이 그것을 몰라서, 아니면 일반 내과 선생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못 쓰게 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좀 방치가 돼서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8년 전부터 여기에 대한 예방적 아니면은 관리적인 교육을 많이 했었는데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유튜브에서 조금 더 전문적인 예방 방법, 그리고 어떤 식사를 하는 게 더 좋은지, 어떤 생활을 하는 게 자신의 건강과 콩팥과 심장과 뇌질환 등에 대해서 방지를 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테니까 앞으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